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터,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가족 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낳기로 선택했지, 나는 태어나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빚졌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이 말은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가 부모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그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효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도 중요한 현상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연락 두절이라는 낯선 현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냉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룰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여러 큰 사건들을 거치며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수많은 가정을 인터뷰하는 동안 유독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대화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념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특정 이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도덕적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구시대의 유물 혹은 청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와 피해자 정체성의 만연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상처받았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부 심리 전문가들은 평범한 부모의 실수나 미숙함마저 정서적 학대나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해로운 부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흐름은 모든 자녀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운세를 보듯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맞추며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거대한 상처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젊음 그 자체를 숭배하는 청년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노인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특히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겪은 곳에서는 낡은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구호 아래 기성세대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청년 홍위병들이 자신의 스승과 부모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역사는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오늘날의 연락두절 현상 역시 젊은 세대가 더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단절의 기저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뒤틀린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길 원치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넘어 생명 자체를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저주로 여기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육체의 삶을 가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생명을 주는 행위를 폭력처럼 묘사합니다. 생명이란 동에 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있는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 새로운 사상은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닌 채무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부모가 되기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부모 역할이란 숭고하고 명예로운 소명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과 책임 끝에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가 많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다를 게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일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자신의 선택에 도덕적인 명분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거부하는 이들은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선택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나와 가치관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조건이 맞고 매력적이고 유용할 때는 굳건해 보이지만 내가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버리고 선택된 가족과 살았던 한 남성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땐 몰랐다.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의무감으로 곁을 지켜줄 진짜 가족이 필요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은 선택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부대끼며 쌓아온 시간과 기억 속에서 싹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입니다. 선택된 가족이라는 이념은 바로 이 주어진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관계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비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차갑고 아픈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거부당한 부모들은 종종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끝없는 자책 속에서 어떤 어머니는 1년 반 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단절은 부모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이념의 파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만 빨랐어도 혹은 10년만 늦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 이념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고 10년 후였다면 제가 더 잘 알고 대비했을 텐데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을 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자녀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친구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상담가를 찾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이 비굴한 애원이나 감정적인 매달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녀에게 당신을 조종할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생일이나 명절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돌아올 자리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자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념은 허술하고 연약하지만 진리는 견고합니다. 거짓된 화해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나눌 새로운 대상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거부했을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돌봄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부모,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심는 그 일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데올로기의 헛된 약속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만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터,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가족 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낳기로 선택했지, 나는 태어나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빚졌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이 말은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가 부모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그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효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도 중요한 현상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연락두절이라는 낯선 현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냉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룰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여러 큰 사건들을 거치며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수많은 가정을 인터뷰하는 동안 유독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대화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념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특정 이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도덕적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구시대의 유물 혹은 청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와 피해자 정체성의 만연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상처받았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부 심리 전문가들은 평범한 부모의 실수나 미숙함마저 정서적 학대나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해로운 부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흐름은 모든 자녀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운세를 보듯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맞추며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거대한 상처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젊음 그 자체를 숭배하는 청년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노인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특히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겪은 곳에서는 낡은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구호 아래 기성세대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청년 홍위병들이 자신의 스승과 부모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역사는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오늘날의 연락두절 현상 역시 젊은 세대가 더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단절의 기저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뒤틀린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길 원치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넘어 생명 자체를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저주로 여기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육체의 삶을 가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생명을 주는 행위를 폭력처럼 묘사합니다. 생명이란 동에 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있는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 새로운 사상은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닌 채무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부모가 되기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부모 역할이란 숭고하고 명예로운 소명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과 책임 끝에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가 많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다를 게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일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자신의 선택에 도덕적인 명분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거부하는 이들은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선택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나와 가치관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조건이 맞고 매력적이고 유용할 때는 굳건해 보이지만 내가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버리고 선택된 가족과 살았던 한 남성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땐 몰랐다.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의무감으로 곁을 지켜줄 진짜 가족이 필요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은 선택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부대끼며 쌓아온 시간과 기억 속에서 싹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입니다. 선택된 가족이라는 이념은 바로 이 주어진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관계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비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차갑고 아픈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거부당한 부모들은 종종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끝없는 자책 속에서 어떤 어머니는 1년 반 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단절은 부모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이념의 파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만 빨랐어도 혹은 10년만 늦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 이념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고 10년 후였다면 제가 더 잘 알고 대비했을 텐데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을 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자녀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친구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상담가를 찾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이 비굴한 애원이나
감정적인 매달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녀에게 당신을 조종할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생일이나 명절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돌아올 자리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자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념은 허술하고 연약하지만 진리는 견고합니다. 거짓된 화해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나눌 새로운 대상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거부했을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돌봄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부모,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심는 그 일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데올로기의 헛된 약속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만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터,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가족 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낳기로 선택했지, 나는 태어나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빚졌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이 말은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가 부모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그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효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도 중요한 현상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연락 두절이라는 낯선 현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냉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룰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여러 큰 사건들을 거치며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수많은 가정을 인터뷰하는 동안 유독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대화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념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특정 이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도덕적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구시대의 유물 혹은 청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와 피해자 정체성의 만연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상처받았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부 심리 전문가들은 평범한 부모의 실수나 미숙함마저 정서적 학대나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해로운 부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흐름은 모든 자녀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운세를 보듯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맞추며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거대한 상처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젊음 그 자체를 숭배하는 청년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노인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특히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겪은 곳에서는 낡은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구호 아래 기성세대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청년 홍위병들이 자신의 스승과 부모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역사는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오늘날의 연락두절 현상 역시 젊은 세대가 더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단절의 기저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뒤틀린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길 원치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넘어 생명 자체를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저주로 여기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육체의 삶을 가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생명을 주는 행위를 폭력처럼 묘사합니다. 생명이란 동에 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있는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 새로운 사상은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닌 채무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부모가 되기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부모 역할이란 숭고하고 명예로운 소명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과 책임 끝에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가 많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다를 게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일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자신의 선택에
도덕적인 명분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거부하는 이들은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선택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나와 가치관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조건이 맞고 매력적이고 유용할 때는 굳건해 보이지만 내가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버리고 선택된 가족과 살았던 한 남성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땐 몰랐다.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의무감으로 곁을 지켜줄 진짜 가족이 필요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은 선택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부대끼며 쌓아온 시간과 기억 속에서 싹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입니다. 선택된 가족이라는 이념은 바로 이 주어진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관계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비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차갑고 아픈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거부당한 부모들은 종종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끝없는 자책 속에서 어떤 어머니는 1년 반 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단절은 부모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이념의 파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만 빨랐어도 혹은 10년만 늦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 이념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고 10년 후였다면 제가 더 잘 알고 대비했을 텐데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을 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자녀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친구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상담가를 찾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이 비굴한 애원이나 감정적인 매달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녀에게 당신을 조종할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생일이나 명절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돌아올 자리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자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념은 허술하고 연약하지만 진리는 견고합니다. 거짓된 화해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나눌 새로운 대상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거부했을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돌봄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부모,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심는 그 일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데올로기의 헛된 약속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만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터,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가족 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낳기로 선택했지, 나는 태어나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빚졌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이 말은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가 부모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그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효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도 중요한 현상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연락 두절이라는 낯선 현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냉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룰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여러 큰 사건들을 거치며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수많은 가정을 인터뷰하는 동안 유독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대화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념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특정 이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도덕적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구시대의 유물 혹은 청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와 피해자 정체성의 만연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상처받았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부 심리 전문가들은 평범한 부모의 실수나 미숙함마저 정서적 학대나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해로운 부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흐름은 모든 자녀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운세를 보듯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맞추며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거대한 상처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젊음 그 자체를 숭배하는 청년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노인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특히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겪은 곳에서는 낡은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구호 아래 기성세대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청년 홍위병들이 자신의 스승과 부모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역사는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오늘날의 연락두절 현상 역시 젊은 세대가 더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단절의 기저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뒤틀린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길 원치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넘어 생명 자체를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저주로 여기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육체의 삶을 가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생명을 주는 행위를 폭력처럼 묘사합니다. 생명이란 동에 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있는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 새로운 사상은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닌 채무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부모가 되기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부모 역할이란 숭고하고 명예로운 소명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과 책임 끝에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가 많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다를 게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일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자신의 선택에 도덕적인 명분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거부하는 이들은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선택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나와 가치관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조건이 맞고 매력적이고 유용할 때는 굳건해 보이지만 내가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버리고 선택된 가족과 살았던 한 남성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땐 몰랐다.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의무감으로 곁을 지켜줄 진짜 가족이 필요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은 선택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부대끼며 쌓아온 시간과 기억 속에서 싹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입니다. 선택된 가족이라는 이념은 바로 이 주어진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관계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비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차갑고 아픈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거부당한 부모들은 종종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끝없는 자책 속에서 어떤 어머니는 1년 반 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단절은 부모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이념의 파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만 빨랐어도 혹은 10년만 늦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 이념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고 10년 후였다면 제가 더 잘 알고 대비했을 텐데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을 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자녀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친구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상담가를 찾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이 비굴한 애원이나 감정적인 매달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녀에게 당신을 조종할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생일이나 명절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돌아올 자리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자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념은 허술하고 연약하지만 진리는 견고합니다. 거짓된 화해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나눌 새로운 대상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거부했을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돌봄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부모,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심는 그 일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데올로기의 헛된 약속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만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샘터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가족 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낳기로 선택했지, 나는 태어나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빚졌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이 말은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가 부모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그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효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도 중요한 현상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연락두절이라는 낯선 현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냉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룰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여러 큰 사건들을 거치며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수많은 가정을 인터뷰하는 동안 유독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대화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념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특정 이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도덕적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구시대의 유물 혹은 청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와 피해자 정체성의 만연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상처받았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부 심리 전문가들은 평범한 부모의 실수나 미숙함마저 정서적 학대나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해로운 부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흐름은 모든 자녀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운세를 보듯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맞추며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거대한 상처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젊음 그 자체를 숭배하는 청년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노인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특히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겪은 곳에서는 낡은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구호 아래 기성세대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